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부지 매입비로 255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강원도가 직접 건립하는 컨벤션 센터까지 막대한 추가 재원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 내년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임시 개장한 뒤 내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재원 마련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으로 테마파크 부지가 150m 하향 조정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지가 포함됐습니다. 테마파크 부지가 외국인 투자 지역이어서 강원도는 이 땅을 사서 다시 멀린사와 무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매입 비용은 255억 원. 2013년 고시 당시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에 5만 4천 원이던 땅값은 작년 말 기준 9만 6천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2년이 넘어서야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 비용은 더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면서 그다음에 2018년도에 MDA 계약을 하면서 멀린사역에 대한 직접 투자라고 하는 협약, 그런 협상 가기 때문에 조금 늦은 바는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255억 원의 땅값을 받게 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개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포함해 2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기준으로 감정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할 당시의 원형지 가격과 지금의 감정가 간에는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 부지 매입비가 끝이 아닙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 가운데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컨벤션 센터와 유적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예상 건립비는 1,359억 원,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 조성비는 178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강원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에 불어나는 재정 부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취득해서 GDC에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최소화하도록.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140억 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은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가 떠안게 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손수레를 끌며 고무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지적 장애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고독사인 줄 알았는데 뺑소니 사고 이후 비틀거리며 집까지 걸어간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손수레를 끌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쓰러진 남성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한참 뒤 피해 남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비틀거리며 600m 떨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1시간 동안 이곳에 쓰러져 있다가 손수레에 몸을 지탱해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61살 지적 장애인으로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수집해 팔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고 사흘 뒤 고물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는 일로 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달라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19 전화로 나도 떨려서 안 나오더라고.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주변 CCTV 15개를 뒤져 사고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의 행적이 있었는데 그 행적에 따라서 수사를 역추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고 이후부터 발견 때까지는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고. 운전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26살 이모 씨로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당초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무서워 달아났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즉시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반환이 결정된 캠프롱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립과학관 유치전에 뛰어든 건데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한 곳만 선정되는 만큼 지역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68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 지난해 말 미국으로부터 최종 반환되면서 원주시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캠프롱 부지 활용 대책 가운데 하나로 원주시가 국비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김광수 원주 부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과학관 유치추진위원회가 실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캠프롱 부지도 확보됐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국립과학관을 유치를 좀 해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전라, 경상까지 전국 10곳에 국립과학관이 있지만 강원권에는 한 곳도 없는 점을 호소하고 교통망이 좋은 원주에 들어서면 수도권 동부와 충북, 경북 지역 등 인근 300만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울 전략입니다. 원주시 구상은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련 공공기관들도 원주 지역 과학관 유치에 힘을 모읍니다. 정치권도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선하신 원주의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원주권 출신의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원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원주뿐 아니라 춘천과 영월 등 도내 유치 경쟁부터 치열할 전망. 강원도가 5월까지 도내 적합지를 추천하면 과기부는 6월 안에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해 국비 245억 원을 투입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정선 정암사의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정암사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내 곳곳에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암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7층 석탑 수만호탑이 있어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월정사 등과 함께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7세기 신라 선덕여왕 시대 고승인 자장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고려와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던 정암사 수만호탑은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되게 됐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거에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그런 수행과 어떤 그 정진에 더 한층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화강암 돌덩어리를 쌓는 일반 석탑과 달리 돌 하나하나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으로 자장률사가 바다 용왕으로부터 얻어온 만호석으로 탑을 쌓았다고 설화가 전해져 물숫자가 붙은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1972년에 95점, 최근 3차례 발굴 조사에서 13점의 통일신라 고려시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절 곳곳에서 절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정암사 전체 권역에 대한 제4차, 5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올해와 내년에 계속 이어집니다. 정선군은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은 지역의 경사인 만큼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정암사 일대 복합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주변의 삼탄 아트마인, 한백산, 만항제, 하yon 리조트 등과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이란 경사를 맞은 정암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불교 문화 성지로 발돋움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추진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직이 7월 출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22일 대회 운영비 분담 비율을 국비와 도비 7대 3으로 하는 안이 정부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출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견차가 큰 상태입니다. 오늘 치를 예정인 고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강원도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학교로 배송된 평가 문제지를 등교 개학 이후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문제 파일을 탑재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모의고사를 연 6회 실시하는데 첫 모의고사는 진단평가 개념으로 그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데 대해 도내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구간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 여건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도 1992년부터 시작돼 30년 된 지역의 수건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도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당선자의 미래통합당 복당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으로 의석이 줄어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닥을 잡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 권성동 의원 등 무소속 출마 당선인 4명에 대한 복당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이양수 의원 등은 복당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보수 재건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다음 날인 16일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불신임한 가결로 의장직을 잃은 윤길로 영월군 의원이 넉 달 넘게 무단 결근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의장직을 잃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같은 달 25일부터 22일 동안 반짝 의장직을 수행하다 다시 박탈된 후 지금까지 12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윤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은 불신임한 최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2달 전 1심 재판에서 기각됐고 곧바로 제기한 항소심의 변론 기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양양 원룸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8살 알리 씨가 LG 의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양양군의 원룸 2층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외벽 가스 배관 등을 타고 구조에 나서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알리 씨는 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과 다음 달 1일 출국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알리 씨를 돕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7일 제4세대 방사강 가속기 부지 선정을 앞두고 춘천 유치를 위한 전문가 포럼이 어제 춘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최첨단 꿈의 빛 방사강 가속기 춘천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김경현 교수와 한양대 안진호 교수가 나와 방사광 가속기의 개념과 신약 개발,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와 미래 산업이라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1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으로 춘천시는 호남권 나주시와 영남권의 포항시, 충청권의 오송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 낙산지구 고돈 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양군 번영회는 설명서를 내고 낙산지구의 상업지역은 남대천과 떨어져 있고 비행 고도구역과도 이격돼 있어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용역 결과가 있다며 강원도는 재심의 조건을 철회하고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궐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낙산지구 내 상업지구에 72m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지구 지정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음압 특수구조차가 도입돼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각종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를 갖춘 음압 특수 구급차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구급차가 나오는 대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에 투입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